우리 아이는 청소기 소리만 들리면 울어요. 옷 태그만 닿아도 심하게 떼를 써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만 그네를 무서워해요. 제가 13년간 아동발달센터에서 많이 듣는 고민들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예민한 성격이겠지. 크면 나아질 거야.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의 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학습, 사회성, 정서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감각이 예민한 아이를 위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의 증상이 정말 문제인가요? 그냥 예민한 거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주변 소음 때문에 울고 나와야 된다. 옷 입는 것에 매일 아침 30분씩 전쟁을 치른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적응을 전혀 못한다. 또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머리를 못 감거나 특정 신발 외에는 신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4세 아이 지우를 보면 어릴 때부터 양말 신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겨울에도 맨발로 다녔어요. 부모님은 발이 예민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신발을 신어야 하는 상황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외부 활동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아이 준호는 5살인데 또래보다 달리기나 점프를 잘 못했어요. 자주 넘어져서 멍들었고 균형을 잘 못 잡았어요. 부모님은 남자애들은 발달이 좀 느리잖아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준호의 문제는 전전감각, 그러니까 평형 감각의 문제였어요.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아이는 또래보다 경험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친구도 사귀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학령기에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소리, 촉감, 빛, 움직임, 냄새 이 모든 걸 뇌가 처리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위험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냥 배경음악인데 우리 아이에게는 귀를 찢는 소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살짝만 닿는 옷감이 마치 사포처럼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아이가 예민해서 까다로워서 버릇 없어서가 아니라 뇌의 감각 처리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감각 과민성 또는 감각 조절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적절한 개입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지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회피하는 패턴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청각이 예민한 민준이는 3살 때부터 청소기 소리만 들리면 귀를 막고 울었어요. 놀이터도 시끄럽다고 안 가고 어린이집에서는 구석에만 있었어요. 부모님은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셨죠. 5살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또래하고 노는 법을 배웠는데 민준이는 그 경험이 부족했어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언어 발달도 늦고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7살 수아는 어릴 때부터 특정 옷감을 절대 안 입으려고 했어요. 손에 물감이나 물이 묻으면 울면서 씻어달라고 했고요. 부모님은 되게 까다로운 아이라고 생각했대요. 초등학교에 가서도 미술 시간에 물감 만지는 활동을 거부했고 체육 시간에 맨발 걷는 것을 못했어요. 4, 5세 때 개입을 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감각 문제는 단순히 예민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학습, 사회성, 정서 발달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를 발견하고 집에서 감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거나 전문 센터를 찾아가서 감각 통합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료받으라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감각 통합 치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치료와 달라요. 아이를 책상 앞에 앉혀놓고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와 놀고 활동하면서 뇌가 감각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촉감이 예민한 아이에게는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조금씩 재미있게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청각이 예민한 아이는 소리 자극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운 아이에게는 그네나 트램폴린 같은 것을 통해서 전정감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익숙해지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뇌가 근본적으로 감각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2세에서 5세까지는 뇌의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거든요. 이때 개입하면 뇌가 빠르게 재구성돼요. 3살에 시작하면 6개월 만에 개선을 볼 수 있는 아이가 6살 이후에 오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아이가 감각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당장 치료센터에 가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문 평가는 받아보시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아이의 감각 상태를 파악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감각에 예민한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 어떤 촉감을 싫어하는지, 어떤 움직임을 무서워하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지 패턴을 파악하면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는 감각 자극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아이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억지로 노출시키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촉감이 예민한 아이라면 아이가 좋아하는 재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부드러운 천이나 푹신한 스펀지, 이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질감을 놀이처럼 경험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밀가루 반죽이나 점토, 모래 등을 이용할 수 있겠죠.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한번 만져볼까? 하고 제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전에 올린 촉감 거부 심한 아이 5단계 지도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청각이 예민한 아이라면 조용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점차 소음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이가 귀마개를 사용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끄러운 곳에 갈 거야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감각놀이를 일상생활에 포함시켜주세요. 목욕 시간에 다양한 스펀지나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는 것, 요리할 때 반죽을 만지거나 채소를 씻는 것, 이런 활동을 같이 해보셔도 좋고요. 정글짐이나 그네, 미끄럼틀 같은 대근육 활동을 격려하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재미있게 하시는 거예요.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등원 거부나 바깥 활동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 그리고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아이가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보일 때, 6개월 이상 노력했는데도 개선이 전혀 없을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이 동시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이 크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거 무섭지 않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 아이의 세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센터에 가기 전에 또는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맺기 전에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감각이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옷 입히는 것부터 전쟁이고 외출할 때마다 걱정이에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해?
그냥 좀 참아봐. 엄마 아빠도 힘들어. 이런 말은 아이에게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이상해.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가 불편한 거 엄마가 알아. 천천히 해보자.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아이는 일부러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진전이라도 크게 격려해주세요. 오늘은 3초나 만졌네? 어제보다 덜 무서워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 우리 아이의 감각 상태 파악하기. 두 번째, 집에서 감각놀이 시작하기. 세 번째,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받기.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 아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세상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특별한 감각을 가진 아이예요. 적절한 도움만 받으면 그 예민함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